이번 영상은 강철의 연금술사 인물 비교편. 오리지널과 브라더후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가 설정 및 성격, 그리고 그들의 행동까지 달라지는데요. 모두 다를 수는 없어 주요 인물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브라더후드나 오리지널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교할 수 없으니 패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에드워드. 아메스트리스 최연소 국가 연금술사이며 왼다리와 오른팔에 단 오토메일 덕분에 강철의 연금술사라 불리며 최상급 전투력. やっぱりな、こいつ主のことけなされた途端急にぶち切れやがる。そうなると攻撃が単調で大振りだ。そんじゃそろそろその面拝ませてもらおうかい。連戦する暇は与えん。 확실히 강자의 위치에 있긴 합니다. 특히 브라더후드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강의 방패 그리드를 처음 만났을 때 금방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문클루스 っつっても体が普通なら構成物質の3分の1は炭素でできてるってことだ。炭素原子は結合の度合いによって鉛筆の芯からダイヤモンドにまで硬さを変える。そこまで分かりゃあとは錬金術の分野だ。하지만 오리지널에서는 그리드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후에 그리드를 무찌르긴 하지만 그리드는 에드워드와 전투 전 에너지원인 붉은 돌을 모두 토해낸 딸피 상태에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리드, お前俺は強欲だからよ。俺の命は俺の好きに。 브라더후드나 오리지널 둘 다 엄청난 멘탈을 보여줍니다. 11살의 한 인체 현성으로 다리 한쪽이 절단되고 거기다 엄마의 부활도 실패했죠. 또 좌절하는 와중에 동생의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한 번 더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은 보통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리지널보다 브라더후드에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더후드에선 킴블리의 공격에 배가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자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현자의 돌로 사용해 상처를 지혈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오리지널에서는 벨리의 습격을 받았을 때 정말 겁에 너무 질려 지려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더후드에서는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한쪽 팔을 되찾고 호문클루스의 배에 빵꾸를 내며 최후 승리! 그리고 지금까지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 화해하고 비록 자신의 진리의 문을 바쳐 다시는 연금술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피부치인 동생의 몸을 찾게 되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몇 년 후에는 소꿉친구인 윌리에게 프로포즈에 성공!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결혼 후 자신과 똑 닮은 아이까지 갖게 되죠. 하지만 오리지널은 암울하기 그지없죠. 후반에 다른 세계에 강제로 영혼만 넘어가게 되고 그쪽 세계에서 불타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게다가 다시 원래의 세계에 돌아오자마자 엠비에게 또 한 번 죽는 고통까지. 동생 알폰스가 모든 걸 바쳐 형인 에드워드를 살려주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팔과 다리를 되찾게 되나 오랜만에 되찾은 팔다리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인체 현성을 시도하여 알폰스를 부활시키죠. 그 후 에드워드는 또다시 다른 세계로 넘어가 되찾았던 팔다리를 재차 잃었으며 줬다가 빼앗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낯선 세상에서 3년 동안 겨우겨우 적응하며 살던 중 아직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끔살을 직관하고 이후 가까스로 자신이 살던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알폰스와 머스탱의 도움으로 침략자들을 막았으나 이들을 원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함께 넘어온 알폰스 덕분에 덜 외롭긴 하겠지만 좋아하던 윌리는 주인공 알폰스.
브라더우드에서는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많았던 것과 달리 오리지널에서는 좀 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착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어른들에게 깍듯한 모습을 보여주나 66번에게 どうしてそう思えるんだ。だって生まれてからの記憶はちゃんとあるもの。それも作り物だったらどうすんだよ。 는 정신 공격을 당한 후 브라더후드에서는 윌리에게 한 방 맞고 금방 제정신 차리는 반면 오리지널에서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여주며 말도 안 듣고 가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주 납치되긴 하지만 브라더후드에서는 후반부에 프라이드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我慢比べしようじゃないかセリム。こっちは酸素も光も食べ物もなくて平気な体だ。今日一日約束の日が終わるまでお前はここで僕と一緒におとなしくしているんだ。 현자의도를 이용하여 싸울 때는 폭풍간지, 오리지널에서는 현자의돌이 된 후 에드워드가 현자의돌이 무슨 반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이유로 연금술이나 위험한 일에 일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며 활약할 기회가 없었죠. うかつに触れるとまた連戦反応が起こる。お前の体を取り戻す前にお前自身が消えちまっちゃ意味がない。 아니 활약은 커녕 트롤짓은 좀 아니잖아? 에드워드가 슬로스의 약점을 이용해 붙잡고 승리가 코앞에 있을 때 알폰스의 전력 투구, 브라더우드에서 알폰스는 최종적으로 몸을 되찾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연단수를 연구하기 위하여 키메라 아저씨들과 함께 싱으로 모험을 떠났죠. シンに行くよ。メイのところで本格的に練炭術を学ぶつもりだ。 그리고 나중에는 메이창과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리지널에서의 알폰스는 에드워드의 희생으로 몸을 되찾지만 어머니를 연성했던 그날 이후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이즈미 커티스 밑에서 연금술을 더욱더 단련하고 결국에는 그리워하던 형을 만나게 되는데 성공! 그리고 형을 따라 다른 세계로 넘어와 그곳에서 형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리지널과 브라더후드 모두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점이 상당한데 일단 이름부터 다릅니다. やっぱり23号では側見がない。私が名前をつけてあげよう。バンホーエンハイムでどうだろう。 브라더후드에서는 반 호에나임, ここにあいつに来た手紙がある。 오리지널에서는 호에나임 엘릭, 브라더후드에서는 크세르 크세스인이며 노예로 살고 있었으나 호문클루스 덕분에 지식을 얻게 되고 연금술사가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 수많은 현자의돌을 담게 되면서 불사신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죠. 그 후 연금술사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성인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一夜にして滅んだクセルクセス王国の生き残りが建国から間もなかった頃のアメストリスに流れ着いて錬金術を広めたって伝説。我が国には西から流れ着いたという伝説がある。彼が伝えた技術と真の技術が合わさり今の練炭術となったらしい。 하지만 오리지널에서는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들과 흑사병에 걸린 이들을 이용해 현자의돌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私は賢者の石であなたの魂を別の人間の体へ定着させた。そして私たちは永遠の命を手に入れた。 후에 트리샤를 만나 변했지만 결국 썩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싫어 가족을 떠나죠. 브라더우드에서는 마지막에 모든 흑막의 근원인 호문클루스를 막으면서 아들과 화해합니다. 게다가 모든 힘을 다한 호에나임은 자신이 사랑했던 트리샤의 무덤 앞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죠. エドワードが親父って呼んでくれたんだ。クソがついてたんだけどな。ありがとうトリシャ。 반면 오리지널에서는 썩어가는 몸을 가진 채로 다른 세계로 가고 그곳에서 에드워드와 한동안 같이 살다가 에드워드를 원래 세계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되려 툴레 협회 사람들에게 속아 엠비의 제갈로 이용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엠비의 입을 닫고 연성을 시도해 진리의 문을 여는 것으로 두 아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브라더우드와 오리지널 둘 다에서 엘리트로 통하며 국가연금술사이지만 동시에 군 장교 출신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추후에는 대총통을 하겠다는 야심가로 등장합니다. あそこはさぞかし気分がいいだろうな、ヒューズ。だが私一人の力であそこに上り詰め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自信がある。今はおとなしく言葉に従っておくさ。私が大総統の地位について軍事の全権を手にするまではね。私が大総統に就いた暁には全軍の女性をミニスカートにする。 전투 능력 또한 최상급으로 두 작품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브라더우드에서는 호문클루스를 상대로 2킬, 더블킬. 오리지널에서는 1킬을 기록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슈발 내전 당시의 군의 명령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오리지널에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리지널에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상관없이 치료를 하는 록벨부부 의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으나 닥터 마르코가 막아섰고 결국에는 그 부부들을 살리고 싶어 인체 연성까지 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진 않았죠. 브라더우드에서는 적의 계략에 의해 시력을 잃지만 엘릭 형제와 호헨하임을 도와 호문클루스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막고 이슈바린의 영혼으로 만든 현자의 돌로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2년 후 머스탱은 수염까지 기르며 대장까지 진급, 결국 언젠가는 대총통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리지널에서는 취급이 너무나 안 좋은데 대총통과 싸워 그를 죽이고 승리를 하지만 사이보그화된 프랭크 아처의 기습으로 한쪽 눈을 잃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이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하사로 강등되어 추운 북부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나오죠. 게다가 그 후 연금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봐서는 내면의 상처가 계속 있는 듯. 나중에 엘릭 형제를 도와 침략한 적을 무찌르며 그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도 계급은 하사. 뭐요? 브라더우드와 오리지널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엘릭 형제의 무서운 스승이며 그녀 또한 인체 연성을 시도하여 신체의 일부가 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덕분에 중간중간 피를 자주 토하지만 인간 병기인 것은 확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냉혈한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제자인 에드워드와 알폰스를 자신의 혈육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브라더우드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록 피를 토하긴 하지만 전투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탈인간급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리지널에서는 잘 싸우다가도 피를 토하면 급격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브라더우드에서는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하여 최후의 전투에서도 활약하며 강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오리지널에서는 중반 이후 더욱더 몸 상태가 악화되어 전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극장판 샴발라를 정복하는 자에서는 2달 전 끝내 사망한 것으로 나오죠. 브라더우드와 오리지널 둘 다 신원 미상의 국가연금술사 연쇄 살인범으로 등장하며 이마에 있는 큰 상처는 킴블리에게 당한 상처입니다. 두 작품 모두 킴블리에 의해 오른팔을 잃었으며 스카이 형의 팔을 이식받아 살아남은 뒤 한동안은 복수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브라더우드에서는 의사인 록벨 부부를 죽인 범인으로 그 사실을 윌리가 알고 총을 겨누자 자신의 눈도 그런 복수심에 찼다는 걸 깨닫고 후에 선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오리지널에서는 엘릭 형제와 대립하기도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변화하게 되지만 결국 복수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리오르 마을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군부를 쓰러뜨린다는 명분으로 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이용하여 현자의 돌을 만듭니다. 오리지널에서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고 자신의 형을 죽게 만든 킴블리를 직접적으로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브라더우드에서는 킴블리와 접전은 있었으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슈발 내전을 일으킨 호문클루스, 특히 라스를 직접 죽이며 복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또 브라더후드에서는 자신의 민족과 형을 죽인 국가연금술사에 대한 복수 외 특별한 스토리가 없지만 오리지널에서는 한 여자를 사랑했던 스토리가 추가되는데 나도 순정이다. 그 여자는 바로 형의 애인. 죽기 직전 러스트에게 자신도 형처럼 러스트를 좋아했었고 형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죠. 리오르 마을에서 로제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 양팔을 잃은 채 연금술을 완성시킨 뒤 그 자리에서 장렬히 사망하죠. 브라더우드 후반부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엘릭 형제를 도와 함께 호문클루스를 막고 형이 연구했던 역전 연성진을 발동하게 하며 최후의 전투가 끝난 후에는 서류상 죽은 걸로 위장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죠. 연쇄 살인범이니 원래라면 체포되어 사형당해야겠지만 마일즈의 설득으로 이슈발 재건 정책에 참여해 이슈발 민족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